우리 출석 부르고 오늘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저번 시간에 급수 그 개념 설명은 다 했던 것 같고, 오늘 그 11번 문제 하나 이제 조금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29번 난이도의 문제들을 이제 좀 같이 한번 볼 건데, 제가 저번 시간에 그 29번 문제들이 크게 4가지 유형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 중에서 이제 2가지 유형은 여러분들이 정복을 안 하시면은 쉽지 않다. 2등급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고요. 여전히 3등급에서 머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가지 유형은 사실은 우리가 단기간에 잘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 문제 스타일 따라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떠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뭐 6월이든 9월이든 계속 정복을 해나가면서 이제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파트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도 오늘 4가지 유형을 최대한 좀 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 출석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뒤늦게 들어온 친구들 요거 프린트 안 가져갔으면은 요거 하나 챙겨주세요. 자, 그럼 출석 부를게요. 강종민, 오케이. 그 다음에 강형경, 오케이. 형경이. 그 다음에 곽승윤. 그 다음에 김건우, 오케이. 그 다음에 김시윤, 오케이. 시윤이구나. 우석이, 김우석, 오케이. 그 다음에 김주원, 그 다음에 노영은, 너가 영원이구나. 박서진, 오케이. 그 다음에 방승찬, 오케이. 그 다음에 엄윤재, 오케이. 그 다음에 이수윤, 그 다음에 이영훈, 맞고, 그 다음에 준우, 그 다음에 임규진, 그 다음에 한승주, 그 다음에 홍민기. 혹시 또 추가적으로 제가 이름 안 부른 사람 있어요? 이름. 맞다. 민우. 어제 들어왔죠? 그러면 민우는 프린트 못 받았겠다. 그죠? 제가 잠깐만요. 프린트 하나 챙겨올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혹시 민우는 A2반이세요? 그 수투. A1반이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A2반이면 좀 이따가 교무실 오세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출석 다 불렀고요. 우리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스파크 11번 문제인데, 이제 제가 주말에 질문 한 4명 들어왔어요. 11번 문제만. 네, 나머지는 질문이 들어온 게 없었는데 11번 문제는 한 4명 친구들이 이제 뭐 해설지가 이해가 안 된다. 또는 자기가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답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풀이를 좀 보니까 잘못 푸셨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질문 없는 친구들은 요거 잘 풀었다는 소리겠죠? 아닌가요? 그래서 질문하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 속도 안 느릴 텐데 제가 한 4시간 안에는 다 답변을 드리는 것 같거든요. 제가 막 항상 카톡을 보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또 주말에는 또 수업이 있어요. 제가 다른 학원 수업이 있지만은 제 쉬는 시간마다 항상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편히 하세요. 알았죠? 그래야 수업에서도 제가 반영을 하죠. 얘네들이 이걸 모르네? 이러면서 이걸 내가 중점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번 문제부터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제에서 이제 A1 값이 4다라고 주셨고 B1 값은 6이다라고 주셨죠. 일단은 첫 항을 주신 이유는 첫 항 쓰라고 분명히 쓰는 그 상황이 생길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2가지 급수를 줬습니다. 일단은 시그마 n은 1부터 이제 무한까지 bn 플러스 1 마이너스 3an 이 친구가 이제 10으로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급수 n은 1부터 무한까지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bn 더하기 2라는 친구가 8로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죠.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옆에 뭘 쓰라 그랬죠? 극한값은
0으로 간다라는 얘기 써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극한은 이제 0으로 갈 거고요. 이 친구의 극한도 0으로 갈 거야 라는 생각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시그마 an 마이너스 알파라는 친구의 급수가 k로 수렴을 할 때 그때 알파 마이너스 k 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게 뭐냐면은 이 급수 또한 k로 수렴한다 라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정보는 리미트 an-알파라는 친구도 0으로 간다 이 소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리미트 an이라는 친구는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 얘기를 일단 문제에서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첫 번째 급수에서 bn 플러스 1 빼기 3an 이라는 친구가 일단 0으로 이제 수렴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차피 수열의 극한에서는 bn 플러스 1이라는 친구의 무한번째 항을 보나 bn이라는 친구의 무한번째 항을 보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열 극한에서는 없어. 그치? 그런데 우리 참고로 우리 시그마 bn이라는 친구 bn이라는 친구의 급수합과 그 다음에 시그마 bn 플러스 1이라는 친구의 급수합은 같아요? 달라요? 이 친구는 다르죠? 이 친구는 왜 달라요? 첫 항이 다르니까. 그치? 첫 항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다른 거야. 그치? 그래서 수열 극한이랑 급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AN이라는 친구가 알파로 수렴을 하니까 BN이라는 이 수열도 3알파라는 친구로 수렴할 거야 라는 사실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일단 우리가 써볼게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N 플러스 1 빼기 BN 더하기 2라는 친구도 이제 0으로 수렴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요거랑 요거를 그냥 연립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이거 어차피 B라고 봐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B-3A라는 친구 0으로 수렴을 하고 이 친구는 A-B 더하기 2라는 친구가 0으로 수렴한다 라고 해서 연립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둘이 더해주시면은 여러분들 B가 날아가실 거고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2라는 친구가 0으로 갈 거니까 A라는 친구가 1로 수렴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라는 친구는 일단 1이다 라는 것까지는 뭐 전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난리가 났어. 푼 친구들을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급수의 덧셈 뺄셈 같은 경우에도 수렴하는 녀석들로 쪼개줘야지 가능한 거지 수렴하지 않는 녀석끼리 쪼개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 자체는 절대 급수가 수렴하지 않죠. 우리는 AN이라는 친구에다가 1이라는 친구가 빼줬을 때만 급수가 수렴하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이 녀석의 짝꿍은 빼기 1이 있어야지 빼기 1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시그마 분배를 해주시면 안 돼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급수의 어떤 사칙 연산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때는 식을 좀 조작해 주셔야 돼. 시그마 일단은 A라는 친구의 짝꿍은 1이야.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B라고 쓰고 여기 A 빼기 1이라는 친구를 만들어줘서 마이너스 3A 빼기 1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플러스 3이 만들어진 거니까 빼기 3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n 플러스 1이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이 친구가 일단 우리가 10으로 수렴한다 라고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우리가 이제 조작을 해줘야 되겠죠. 시그마 이 친구도 a n 플러스 1이라는 친구랑 1이 짝꿍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마이너스에다가 b n 그 다음에 빼기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 조작을 해주셔야 되겠고 이 친구가 이제 8로 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셔야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게 그냥 한 세트인 거야. 이런 것들이 한 세트인 거지 얘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연립해가지고 K값을 계산해줘야 되는데 여기 아래 첨자가 N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 첨자 N으로 일단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식은 아래 첨자 여기는 N인데 여기는 N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 친구를 N으로 바꿀 거야. 내 말 이해되지? 그러면 요 첫 번째 줄 여기다가 쓸게요. 그럼 시그마 내가 bn 빼기 3으로 일단 바꿨어. 그런데 우리는 사실 두 번째 항부터 더해주고 있는 거잖아. 첫 번째 항은 없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의 첫 번째 항을 다시 뭐 해줘야 돼요? 한 번은 빼주셔야 되겠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럼 이 녀석의 첫 번째 항은 B1 빼기 3이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빼기 3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B1 값을 주신 거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처음과 똑같으니까 3에다가 AN-1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게 10이니까 요거 넘겨주시면 여기는 13 이렇게 들어가시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도 바꿔주시면은 시그마, 얘도 이제 AN 빼기 1로 만들어주되, 이 친구의 첫 번째 항이 사실은 안 더해졌던 거니까, 이 친구의 첫 번째 항 3이잖아요. 그치? 그럼 3을 한번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이제 bn 빼기 3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괜찮아.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8인 거고요. 요걸 넘겨주시면 요걸 11이라고 해야죠. 그치?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어떤 식을 하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 bn 플러스 1이니까 나 이거 bn으로 바꿔주고 싶어. 라고 하면서 bn으로 바꿔버리고 그냥 6을 빼요. 뭔 소린지 이해돼? 6 빼시면 안 돼. 얘 자체는 급수가 수렴해, 안 수렴해? 안 수렴해. 이거를 한 덩어리로 보시면 안 돼. 이걸 아래 첨자 bn으로 바꿔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두 번째 항부터 시작하는데 첫 번째 항이 없으니까 떼가 빼기 6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알았죠? 왜냐면은 수렴하는 녀석들에 대해서만 내가 덧셈 빼셈 해줄 수 있는 거지 수렴하지 않는 녀석에 대해서는 덧셈 빼셈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연산 자체가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이 덩어리로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이해됐죠? 수렴하는 친구의 덩어리로. 그래서 사칙연산 해주셔야죠. 그치? 그럼 사칙연산 해주시면 바로 나오죠. 둘이 더해주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거 날라갈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둘이 더해주시면은 시그마 얘네 둘이 더해주시면은 마이너스 2 뺄게요. 그 다음에 AN-1 이 친구가 24 되시는 거니까 이 녀석의 급수는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K값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 1에서 마이너스 12 빼주시면 답은 13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이 어디서 실수를 했냐면은 여기를 이제 bn으로 바꿔주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bn으로 바꿔야지 라고 하면서 6을 그냥 빼시더라고. 절대 안 돼요. 알았죠? 이 친구도 an으로 바꿔줘야지 라고 하면서 an에다가 이제 4를 뺍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알았죠? 항상 수렴하는 친구들을 한 세트로 보시고 거기서 식변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26번, 27번 이렇게 나오실 텐데 26번에서 이런 그 착각을 해가지고 틀리면 이제 황당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실수는 하지 맙시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됐고요. 우리 29번 라인에 있는 문제들부터 이제 연습을 해볼 건데, 이제 그 주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22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3번이랑 22번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해보라고 이제 넣어둔 거라서 저랑은 일단 몇 번 문제를 할 거냐면 25번 문제를 먼저 해볼 거고요. 일단은 우리 25번에다가 그거 적어 놓읍시다. 25번, 24번, 그 다음에 이제 26번, 27번. 요거 다 같은 주제거든요. 자, 요거는 다 어떤 주제냐면, 잠깐만, 27번까지인가요? 오케이. 27번까지는 그겁니다. 등비수열 2개 연립하는 거. 등비급수, 등비수열이 2개 주어져 있고 그냥 그 등비수열 2개 잘 연립해가지고 풀면 풀리는 문제. 요거는 우리가 꼭 맞춰야 된다 그랬어? 안 맞춰야 된다 그랬어? 이거 틀리면은 무조건 선택한 이유가 없어.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꼭 연습을 해볼 거고 일단 저랑은 25번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되면 27번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2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이랑 29번이 3번 유형이에요. 28번이랑 29번이 3번 유형. 그 3번 유형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AN이라는 수열 하나 줘놓고 BN을 AN이라는 친구로 표현한 수열. 요거, 이게 이제 3번 유형이고 요거는 난이도 격차가 심해요. 쉬운 건 쉽고 어려운 건 어려워. 그래서 저랑은 몇 번 문제 한번 해볼 거냐면 28번. 으로 한번 연습은 해볼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부터 우리 32번,
30번까지, 30번부터 32번까지 또 하나 체크합시다. 30번부터 32번까지의 유형은 2번 유형이에요. 요거 무슨 유형이었는지 기억나세요? 2번 유형? 주기 유형. 그치, 주기성 유형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30번, 31번, 32번 다 주기성을 의미하는 유형이고요. 우리 주기성을 의미하는 유형이 나왔을 때도 이거 틀리시면 무조건 선택 이유가 없다. 라는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유형들은 기타 유형인데 그 중에서도 34번 유형이랑 35번 유형은 체크합시다. 저는 이제 34번이랑 35번도 여러분들이 그냥 주기성 유형으로 하나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4번, 35번 형태 한번 보시면은 마이너스 1에 거듭 제곱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34번에 bn이라는 친구 보시면 마이너스 1에 nk제곱 거듭 제곱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번 넘어가시면은 35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부등식 보시면은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친구가 나와져 있는 거 보이시죠?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나오면은 우리 뭐 확인해야 된다 했지? 부호 확인을 해야 되고 부호마다 끊어서 관찰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주기성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랑은 이제 34번, 35번 둘 다 볼 건데 34번이 좀 쉬우니까 34번 하나 보고요. 시간 되면 35번도 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풀어드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A4 요 프린트 하나 더 드렸어요. 그래서 요 A4 프린트 한번 보시면은 저랑 수업 때 다룰 문제가 왼쪽에 적혀져 있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다시 풀어봐라 이 소리야. 내가 칠판에서 써주는 거 거기다가 필기하시면 아무래도 자기가 다시 풀 때는 그 필기 내용 보면서 풀게 되니까 좀 복습이 덜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 원본 문제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는 문제들은 뭐 한 거겠어? 바꾼 거겠지 내가. 그치?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바꾼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형태를 많이 바꾼 것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 16문항 넣어놨으니까 공부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제 뭐 정규반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6월, 9월 미적분은 제가 담당할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엄청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잘 안 돼도. 알았죠? 작년에 친구들도 이제 A반 친구들도 제가 여기서는 A반을 안 했구나. 테마 수업을 했었는데 테마 수업 친구들도 한 3개월 열심히 하니까 급수는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급수는 맞췄는데 국어를 조져가지고 이제 나보고 국어를 조져서 저에게 이제 후사리 먹긴 했지만 그래서 급수는 여러분들 정복할 수 있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각설하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5번 문제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작년에 해본 사람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시간은 조금 줄게. 시간은 한 2분 정도만 줄게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한번 해보시고 같이 진행할게요. 25번 해보세요. 어제 잠깐 4층을 가니까 기침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 요즘 감기 유행인 것 같은데, 그치? 건강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급수 공부가 덜 돼서 나는 사실 지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여러분들 일단 문제 보시고 뭐 가본 조건이랑 나본 조건에서 일단은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은 뭘까? 이런 것들의 밑줄을 좀 쳐보시고 그치? 그러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쉽습니다.
이제 1분만 더 줘볼게요. 당연히 2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얘들아. 그냥 이제 고민만 해봐라.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 뭘까? 그것만 고민해봐라.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유형은 무조건 AN이랑 BN이라는 이 등비수열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등비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공비, 그 다음 하나 더. 첫항이죠. 그치? 그런데 문제에서 첫항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공비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그러면 미지수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쪽 유형은 그냥 미지수 파티하시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알았죠? 걱정하지 마시고 미지수 다 잡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AN이라는 친구의 첫 항을 그냥 A라고 두고요. 공비를 제가 R이라고 둘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도요. 제가 첫 항을 그냥 B라고 두고요. 공비는 S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공비합이 1이라 그랬으니까 R 더하기 S는 1이다. 이렇게 쓰면 그만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번 조건에서는 각각의 등비급수가 수렴한다. 이건 너무 기본적인 정보잖아. 그치? 급수가 수렴하려면 R과 S가 모두 마일초가 1 미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R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S라는 친구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잘 들어봐. 자, 문제에서 R 더하기 S가 1이라고 줬거든요.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만 생각을 해보시면 R이라는 친구가 음수이면 될까요? R이 음수면 될까? R이 만약에 음수면 S는 무조건 1보다 커야 되거든요. 제 말 이해돼요? 그래야 R 더하기 S가 1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랑 결합을 시켜주게 되는 순간 R이라는 친구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겠네. 자, 제 말 이해돼요? 마찬가지로 S라는 친구도 뭐가 돼야 돼? 0보다는 커야 되겠어. 그래야 둘이 더했을 때 1 될 수 있는 거야. 한 놈이 음수이면 다른 한 놈은 1보다 커지잖아. 그러면 R 더하기 S가 1이 안 되는데? 자, 제 말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뽑아내줄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공비는 양수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이 녀석 둘의 합이 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등비급수 식 써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식 한번 옆에다가 써볼게요. 자,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1-R분의 A라고 써주시면 되지. 그치? 그래서 1-R분의 A 이렇게 써주는 거고, 이 친구는 1-S분의 B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S분의 B라는 친구가 뭐가 돼줘야 돼? 이 친구는 첫 항이 AB고 공비는 RS겠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1-RS분의 AB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제 이거 식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 이 1-R 보시면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계속 너네 머릿속에는 R 더하기 S가 1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1-R이라는 친구는 간단하게 S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S라고 표현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계산이 편할 것 같고, 이 친구도 우리가 R이라고 표현을 좀 해주시면은 좀 더 낫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분수합은 통분해주셔야죠. 그럼 통분해야지 뭐. 그래서 SR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AR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는 이제 BS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2분의 1에다가 1-RS에다가 AB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저는요, 요 AR이라는 친구가 뭔지를 압니다. 왜 알아요? AR이. 그치. 문제에서 제2항이 7이라고 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AR 값은 문제에서 이미 7이라고 주신 거야. 7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 BS라는 친구도 얼마예요? 2라고 주신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SR이라는 친구가 분모에 있으니까 뭐 SR 이쪽으로 넘길까요? 이렇게 SR 넘겨볼까? 그러면 이 녀석도 무슨 값인지 아는데?
어떻게 알아? 그치. 14인 거 이해되시죠? A, R 값은 7이고. 그치? 그 다음에 BS 값은 2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 친구 14. 이렇게까지 처리되는 거죠.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면은, 굉장히 식이 간단해진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괜찮지? RS라는 친구의 곱이 얼마가 나오는지가 바로 나오실 것 같아.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우리 14라는 친구는 공간이 없네. 잠깐만, 여기다 쓸게. 14라는 친구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이쪽으로 넘길까요? 2분의 1을 이쪽으로. 14가 아니구나. 9구나. 18이네. 죄송해요. 18이라는 친구는 얼마가 됩니까? 1-RS분의 14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RS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RS 값이 얼마인지 알고 R 플러스 S가 1인 것까지 아니까 우리가 열림만 해주면 R과 S 나와 안 나와? R과 S 나오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RS 값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수 취해가지고 14 넘겨줄게요. 그러면은 1-RS가 얼마가 되냐면 7분의 9 이렇게 되나요? 얼마가 되니? 1-RS가 7분의 9 이렇게 되는 거 맞죠? 9분의 7인가? 잠깐만. 9분의 7. 9분의 7이네.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RS라는 친구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9분의 2다 라는 친구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뭐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요.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R 플러스 S가 1이고 RS 값이 이제 9분의 2니까 요거 연립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둘이 더해서 1이고 곱해서 9분의 2가 돼야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과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R값이라는 친구가 3분의 1이고 S가 3분의 2든지 또는 R값이 3분의 2고 S가 3분의 1이든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중 하나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어떤 게 답인지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조건이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 문제에서 A4라는 친구의 값보다 B4라는 친구의 값이 더 크다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A2랑 B2가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이 친구일 때 A4 값 계산하고 이 친구일 때 A4 값 계산했을 때 아래 조건 만족하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RS가 결정되고 그냥 끝. 이해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25번 같은 문제들은 진짜 쉬운 게 그냥 열림만 드립다 하시면 돼요. 내 말 이해됐어? 그냥 미지수 세워. 그 다음 연립해.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해서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지? 오케이. 그래서 뭐 25번 크게 어렵지 않게 요 정도로 그냥 풀이를 해드릴게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27번 문제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27번은 시간을 조금 또 드릴게요. 자, 얘도 한 2,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자, 미지수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어진 조건 잘 써서 벌써 2개 조건 줬으니까 2개 가지고 뭐가 해결이 되겠죠? 2가지 조건 보시고 여러분들이 답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값 나왔다고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절대값이라는 게 그냥 싹 다 양수로 만들어 놨다라는 소리니까, 그치? 그래서 공비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그거를 이제 아래 조건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공자인데 여기 들어왔었어? 숙제인 줄 알고. 잘했어. 몇 등급 나와 보통? 이거 이렇게도 다 풀 줄 알냐? 낮에는 보통의 사이 나오는데 수능은 좀 많이 망했어요. 수능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럼 급수 좀 더 어려운 거 드릴까요? 내일 받아 가세요. 알았죠? 혹시 안 풀린 급수는 있었어? 11번. 답이 계속 다르게. 그치.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항상 미스가 나와. 우리가 오히려 등비 급수는 계속 하다 보면 막 익숙해지는데 그런 급수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일단 첫 번째 줄에서 두 공비의 어떤 그 관계식이 하나 나오실 겁니다. 잘만 연립하시면. 그쵸? 그게 이제 첫 번째에서 이제 뽑아내줘야 되는 정보고, 두 번째, 절대값이 나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달라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일단 공비가 양수이면 뭐 싹 다 이제 항이, 그 부호가 고정돼 있는 상태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비가 음수라면은 이제 번갈아 가져서 이제 절대값이 풀리겠죠? 그래서 둘 중에서 어떤 녀석이 답이 돼야 될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시험장에서는 솔직히 공비가 뭐인 걸로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음수로 가는 게 맞죠? 공비가 양수인 거를 절대값이랑 같이 결합할 이유가 있을까? 절대값이라는 게 이제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는 그런 느낌의 그런 구조 장치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호가 왔다리 갔다리 했을 때나 어떤 절대값의 의미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공비가 양수이면 항의 부호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절대값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치? 귀찮게 왜 절대값을 왜 씌워? 부호가 그냥 결정돼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은 거의 이제 빼박 공비는 음수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장에서는 공비 음수인 걸로 풀되 모순이 생기면 양수로 가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일단은 지금 그렇게 풀면 안 되니까 지금 정석으로 풀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관계식에서 식 자체는 써봤을 테니까 이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여러분들이 금방 식 썼죠? 그쵸? 우리 일단은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의 공비를 제가 R이라고 두고 S라고 두고요. 뭐 첫항 필요할 수 있으니까 A, B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그렇게 둬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1-RS 분의 A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1-R분의 A, 그 다음에 이거는 1-S분의 B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 아닐까? 그치? 그러면 뭐 A, B 이렇게 다 지워주시고 얘랑 얘가 같다 이 소리잖아. 그러면은 1-RS라는 친구가 요거는 RS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마이너스 S 더하기 1이니까 2RS라는 친구가 R 더하기 S구나 라는 어떤 식 하나를 뽑아내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두 번째 식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식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아래 첨자가 2n이기 때문에 두 칸씩마다 띄엄띄엄 관찰하겠다 이 소리인 거 맞죠? 그러면 공비가 R이 아니라 R제곱이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세 칸씩 떨어져서 보겠다는 소리니까 공비가 R 세제곱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식 한 번만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이제 3 곱하기, 자, 이 친구는 이제 공비가 R제곱이고요. 절대값을 씌워도 공비는 R제곱이죠. 그래서 1-R제곱 써주시면 되겠고, 이 친구는 이제 절대값 AR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7 곱하기, 요거는 1 마이너스 R 세제곱에다가 절대값 씌워야 돼. 여기까지 괜찮지? 모든 항을 다 양수로 바꿔버린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절대값 AR 제곱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값 안쪽에 같은 수들은 지워주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요거 절대값 R도 한번 지워주셔도 돼요. 되죠? 그래서 요것도 지워줘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절대값 R만 남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고민은 이 절대값 R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고민이잖아. 그러니까 R이 양수일 때랑 R이 음수일 때로 케이스 나눠가지고 R값 계산하시면 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이제 R이 양수일 때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거는 3에다가 1-R제곱이 되시는 거고 이 친구는 7에다가 여기도 R로 풀리실 거고 1-R세제곱 이렇게 풀릴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 R값이 음수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 모순 발생한 거예요. 하는 거야 그냥. 그치? 절대값이 나왔는데 뭐해? 그냥 풀면 되지. 그죠? 케이스 2개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제 R이 음수일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됐어요? R이 음수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에다가 1-R제곱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에다가 얼마 써주시면 될까요? 마이너스 R이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1+R세제곱 이렇게 들어가나요? 요렇게 했을 때 이제 R값이 나옵니다. 죄송해요. 여기서 제 기억상, 이거 풀어보면은 R값이 양수가 나오긴 하네. 지금 풀어볼게요. 잠깐만. R값 양수 나올 것 같긴 해. 1+R,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R 제곱, 그 다음에 R + 1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은 요거 이쪽 넘겨주면 3R제곱 더하기 3R 더하기 3 이렇게 되고 여기가 7R제곱 더하기 7R 이렇게 되네요. 그치? 그러면 2차 방정식이니까 양수가 하나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2, 3, 1, 2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 풀마 이렇게 돼서 R값이 2분의 1이 나오긴 하네. 이해돼? 양수인 게 하나가 나오긴 하네. 근데 R값이 2분의 1이면 안 되네. 왜 안 되냐면 여기다가 2분의 1 넣어봐. 여기다가 2분의 1 넣어보시면 S는 2분의 1 더하기 S니까 말이 안 되는 식이 나오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순간 1차 방정식인 줄 알고 제가 이게 약분이 다 되는 줄 알고 순간 R값이 음수가 나오니까 안 될 거야 이 생각을 했는데 잠깐 생각해보니까 2차 방정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R값이 양수인 거 하나, 음수인 거 하나 이렇게 나오실 텐데 양수인 걸 내가 택하더라도 요 1번식에서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것도 이제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R값 하나 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확인해서 S값 하나 택해 주시면 사실 끝나는 문제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줘야 되는 게 이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저 급수의 합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저 급수를 계산할 때 B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B값 구할 필요 전혀 없죠? 그쵸? n분의 b 2n-1이라고 하는 친구는 b 날라가고 사실은 이 b라는 친구의 공비 s만 사실 잘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식에서 s만 구해주시면 그 급수합은 계산해 주실 수 있으실 거라고요. 자,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A, B는 사실은 그냥 필요 없는 정보고 R과 있으면 잘 구해주시면 되는 정보가 됩니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25번이랑 27번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요거는 정말 수학적인 어떤 논리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여기 무조건 다 연립입니다. 그러니까 연립만 잘하시면 되니까 만약에 내가 급수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면 1번 유형 문제들만 싸그리 다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연립하는 능력을 키우시고 그 다음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요 정도만 설명해도 되겠죠? 계산 끝까지는 제가 잘 안 해드려요. 알았죠? 계산을 마무리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번 유형부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번 유형에서 먼저 확인을 해볼 문제가 30번이랑 32번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30번이랑 32번 중에서 30번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할 거고 너무 쉬워서 한번 해볼 거고 우리 32번 작년 이제 6월 문제인데 작년 6월 문제 요 문제를 이제 제가 오답률을 확인해 보니까 오답률이 내 예상보다는 높더라고. 근데 이 문제가 진짜 오답률이 높을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근데 이 32번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하나만 그 설명을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 6월 문제를 하나 설명을 하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애들이 그러네요? 라고 하면서 잘 몰랐던 듯처럼 반응을 하는 그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잠깐 설명을 하나 할 건데 여러분들 급수합은 이제 1-R분의 A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외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R이라는 친구는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마일초가 1 미만이죠. 그러면 1-R은 무조건 무슨 수예요? 양수죠. 제 말 이해돼? 그러면 급수의 합이 양수라는 것은 첫 항도 뭐라는 소리야? 양수라는 소리야. 근데 이걸 잘 모르더라고. 만약에 어떤 급수의 합이 음수가 나왔다라는 소리는 첫 항도 음수라는 소리예요. 그 등비급수의 급수 초항이. 그 다음에 등비급수의 합이 양수라는 것은 첫 항이 당연히 양수야. 근데 그거를 잘 몰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32번 문제가 케이스가 좀 여러 개 나오거든? 그 중에서 케이스를 몇 개 제낄 수가 있는데 제끼지를 못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걸 왜 하고 있어? 말이 안 되는 케이스를 왜 보고 있어?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사실은 여기서 A가 이제 양수이면 급수 합도 양수다 라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이 공식만 쓰지. 그래서 혹시 잘 몰랐다면 하나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32번 문제 여러분들에게 또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주기수열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사인, 코사인이 나오면 무조건 반복됩니다. 그래서 반복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쭉 나열해 보시는 거예요. 그게 첫 시작이에요. 알았죠?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몇 번 반복하면 될 건지도 사실 파악이 되셔야 돼요. 사인, 코사인은 이제 2파이마다 반복되니까 그치? n에다가 4 넣어주는 순간 제자리로 오죠? 딱 4번마다 주기성 가질 거야. 이 생각 하셔야 돼. 그러니까 A1, A2, A3, A4 구해주면 끝나는 거다. 이 소리야.
A1, A2, A3, A4 구해주시고 그러면 내 수의 곱이 4다라는 거 이용하면 알파, 베타 정보가 나와. 그렇지. 그러면 잠시 잘해서 1, 2, 3, 4 네 가지 케이스 있잖아. 근데 그치, 다 해야 되는데 다 해야 될 수도 있지. 근데 그 중에서 일단 한 가지 케이스를 무조건 삭제해야 돼. 그거를 요 케이스 요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봐. 알았죠? 그거 고민. 이제 여러 케이스가 나오면 다 하기는 해야 돼요, 여러분. 29번이잖아. 그치? 한두 가지 케이스로 29번 내겠어요? 케이스 많지. 케이스 많은 거는 당연한 거고, 네, 다 해보긴 하되, 그 중에서 제낄 케이스가 일단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제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힌트는 얘야. 아까 설명한 거. 끝났네. 10분 쉴게요. 10분 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할게. 2교시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10분 쉬세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제가 나눠드린 자료의 급수가 좀 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제 작년에 친구들이랑 이제 소소하게 재밌게 이제 몇 개 급수 문제를 만든 게 있어. 쌤 이제 동기 친구들이랑. 그래서 그건 좀 어려워. 그래가지고 나 챌린지로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10분 쉬세요.